주식시장이 화랑을 맞아 코스피가 4천을 넘고 5천을 바라보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정작 여러분의 계좌에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투자의 규모를 조금씩 늘려가며 시장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합니다. 2025년 한국 주식시장은 연초 대비 65% 가까이 상승하며 글로벌 평균 상승률인 30%를 2배 이상 크게 상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2025년 4월에 2294로 저점을 찍은 후 단기간에 4천을 돌파하며 저점 대비 80% 넘게 급등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주식시장에 몸담아 왔지만 한국 증시가 이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인 속도로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은 처음 경험해보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의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코스피 지수가 5,500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수가 급등한 그래프를 보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위험하지 않은지 혹은 이제 끝물이 아닌지 불안해하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과거의 사실만을 기준으로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투자의 본질인 미래 가치를 간과하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투자는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이기에 우리의 질문은 더 오를 수 있는가 혹은 하락할 것인가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가가 80% 폭락했다면 그때는 싸다고 샀을까요? 오히려 망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기에 가격의 높낮이보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저는 시장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핵심 근거는 바로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에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지수가 급등하던 시기에 외국인은 무려 12조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올렸습니다. 가격은 결국 주식을 보유한 공급자와 주식을 사려는 수요자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요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이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가 되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본다면 개별 기업보다 먼저 해당 국가의 거시적 환경을 살필 것입니다. 이머징 국가에 투자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기업의 실적보다 그 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국가들은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별 주가 등락률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흥미롭게도 민주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주식시장 성과가 좋았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코스피가 무려 184%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역동적인 변화의 분위기를 긍정적인 투자 신호로 해석하고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2026년에도 한국 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변화가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신흥국에 투자할 때를 상상해보면 개별 기업 분석보다 앞서는 것이 국가적 리스크, 즉 정치 상황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정치가 불안정하다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 있어도 투자를 꺼리게 되므로 한국의 정치적 안정은 외국인 수급의 핵심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 한국의 새로운 정치적 변화와 안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진입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수급의 반대편인 공급, 즉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존 국내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외국인이 주식을 사들이려 해도 국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다면 주가는 오르기 힘듭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는 가격은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기이하고도 의미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조금만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하던 과거 패턴과 달리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니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공급이 줄어드는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라는 수요는 강력한데 파는 사람이 없어 공급이 줄어든다면 주가 상승의 탄력은 폭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수급 논리를 넘어 사람들이 주식을 헐값에 팔지 않고 버티게 만드는 근본적인 확신과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과거 코스피가 180% 상승했던 시절을 복기해보면 지금과 유사한 세 가지 강력한 상승 동력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중국의 고도 성장기였으며, 당시 한국 기업들은 중국 특수를 톡톡히 누리며 실적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차이나 플레이라고 불리던 철강, 화학, 조선 등 관련 산업의 주식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두 번째는 IMF. 외환위기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한국 기업들의 체질이 완전히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생산성과 이익률이 극대화된 시점에 경기가 살아나자 기업 가치는 시장에서 재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 한국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평가된 시장 중 하나였다는 확실한 가격 메리트였습니다. 정치적 안정과 기업의 체질 개선, 그리고 중국의 성장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외국인 자금이 본물 터지듯 밀려들어왔습니다. 저는 2026년 이후의 한국 시장에서도 이와 놀랍도록 유사한 세 가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고성장이 담당했던 역할을 이제는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대체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들에게 제2의 전성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상승 동력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과 제도 개혁을 통한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정상화 과정입니다. 이는 과거 IMF 시절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체질을 바꿨던 것과 비견될 만한 거대한 변화입니다.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법 개정은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도입되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시장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오랫동안 한국 시장을 짓눌러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제값을 받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동력은 한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이머징 국가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가격적인 매력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더해 거시경제 환경,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성 또한 한국 시장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리 전망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인하폭보다는 금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과 속도로 움직일지 예측하는 추세적 판단입니다. 금리의 방향성은 크게 급격한 하락, 완만한 하락, 혹은 재상승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귀결될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과거 데이터에 의존해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적응적 기대를 했지만, 이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했던 시기는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뿐이었습니다. 즉, 경제 위기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합리적 기대의 핵심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위기 상황이 아니며 고용과 소비가 버티고 있으므로 금리가 급락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위축되는 조짐이 있는데 금리를 다시 올리는 세 번째 시나리오 역시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두 번째 시나리오인 위기 없이 물가와 경기가 균형을 찾으며 금리가 천천히 내려가는 연착륙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지는 연착륙 국면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 이머징 국가의 주식시장 성과가 더 좋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둔화되지만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안정되면 투자 자금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머징 마켓으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시장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한국은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하가 온다면 나스닥을 사야겠지만, 완만한 인하라면 이제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을 주목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정치적 변화와 기업 구조의 혁신, 그리고 반도체와 AI 산업의 수혜까지 더해져 한국 시장은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췄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미시적 환경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저는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를 그 어느 때보다 낙관합니다.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아지고 코스피가 4천, 5천을 넘어서도
여러분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남의 잔치일 뿐입니다. 오히려 자산 격차가 벌어지며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시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며 두려움을 넘어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되 투자의 규모를 조금씩 늘려가며 자산을 불리는 적극적인 태도가 2026년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투자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손실에 대한 공포가 따르지만 그 공포 때문에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투자 원칙과 리스크 제어 방법을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내어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2026년은 60갑자로 병오년, 즉 붉은 말의 해인데 주식시장에서 붉은색은 상승을 의미하는 아주 길한 색입니다. 적토마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붉은 말이 되어 상승하는 시장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주마가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눈가리개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변의 소음과 불필요한 정보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고민과 정보는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하므로 확신을 가졌다면 목표를 향해 단순하고 우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제 전망이 틀려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마음만은 변함없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소통하며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영상에 남겨주시는 따뜻한 격려의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따끔한 질책 또한 더 발전하라는 의미로 겸허히 받아들겠습니다. 칭찬과 비판 모두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임을 알기에 그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기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며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붉은 상승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응원하며 2026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